새벽 3시였어요.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갑자기 고통스러운 경련으로 깨어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쥐가 나서 온몸이 경직됐어요. 밤새 몇 번을 반복되는 이 고통이었는데 가장 끔찍했던 건 발가락의 색깔이었어요. 마치 피가 안 도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 절단을 권고받은 거였어요. 70을 넘긴 나이에 다리를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정희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은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은 박정희 할머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발 절단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뒤 박정희 할머니의 발가락은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8개월 뒤에는 밤에 경련 없이 깊은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 절단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사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난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경험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어가고 계신데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라는 거 아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이 안 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제가 올려드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정보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박정희 할머니처럼 절망의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발이 절단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우리 몸에서 말초신경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정말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뇌와 척수로부터 온몸에 퍼져나가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전깃줄이 집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신경도 그런 식으로 뇌에서부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신경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즉시 손을 빼게 되잖아요. 이건 뇌가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초신경이 열 자극을 감지하고 즉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에서 뜨거움을 느끼는 센서 역할을 하는 신경이 있고 그 신경이 신호를 보내서 손을 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저림 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감각이 둔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잃으면 작은 상처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그 상처가 감염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였어요. 박정희 할머니의 경우가 정확히 이런 경우였던 거죠.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면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말초신경이 서서히 손상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 끝이 살짝 저리는 정도여서 무시했는데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발가락이 괴사되기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럼 왜 당뇨병이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높은 혈당이 계속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포도당이라는 끈기 있는 물질이 혈관 벽에 자꾸 달라붙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설탕물을 끓인 시럽이 냄비의 벽에 달라붙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딱딱하게 경화되기 시작해요.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 흐름이 좋던 호스가 때로 인해서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의 흐름이 나빠지고 말초신경을 키우는 손과 발 같은 먼 부위는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경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시작되는 이유거든요. 박정희 할머니 경우
15년 동안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신경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거였어요. 처음엔 저림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느끼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상처가 감염되면서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피부색이 검어진 거고 결국 의사는 발 절단을 권고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박정희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던 거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던 거죠.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특정 방법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수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완화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검사해보니 다리 끝 부분의 피부색도 돌아오고 감각도 회복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경전도 검사라는 특수한 검사를 해봤는데 신경의 반응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결국 발 절단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박정희 할머니가 실제로 따라하고 효과를 본 말초신경을 살리는 6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혈당을 정상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나머지 모든 방법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혈당을 측정하는 걸 귀찮아하셨대요. 인사하기 힘들고 번거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번 발가락이 검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셨고 밥을 먹은 후 2시간 후에도 재셨어요. 정상 공복 혈당은 100이하고 식후 혈당은 140 이하인데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공복이 180에 식후가 250까지 갔대요.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이건 정상 범위의 거의 2배에서 3배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함께 적절한 약을 조정하고 식이요법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잡곡밥은 포도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는 현미, 보리, 콩, 팥 같은 여러 종류의 곡식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었대요. 또한 밀가루 음식도 줄이고 흰 우동이나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통밀국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거였어요.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느려진다는 거죠. 박정희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쌈 채소를 먼저 먹고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야식을 완전히 끊은 거예요. 자기 전에 뭔가를 먹으면 밤중에 혈당이 올라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130으로 내려가고 식후 혈당도 160 정도로 조정되었어요. 이게 바로 혈당 관리의 위력이라는 뜻이었어요. 손발이 저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혈당을 정상 범위에서 관리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이 비타민이 말초신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비타민 B12는 신경의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신경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손상되면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B12가 이 수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B12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 비타민은 위장에서 흡수되는데 당뇨로 인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나 주사로 보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박정희 할머니도 처음엔 음식으로 B12를 섭취하려고 했는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했대요. 결국 의사와 상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B12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이건 근육 주사라서 팔에 맞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주사를 맞고 한 달이 지나니까 손가락 끝의 저림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사라진 거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음식으로는 계란 노른자 1개에
약 0.5 마이크로그램, 연어 100g에 약 2.4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고요. 굴 같은 패류에는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굴 100g에는 약 2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식으로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알파 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말초신경병증에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알파 리포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소 기관에서 생성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성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알파 리포산이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 또한 혈당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도 의사 권고로 알파 리포산 300mg을 하루 2번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어났을 때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알파 리포산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음식 30분 전이나 2시간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알파 리포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흡수가 방해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박정희 할머니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알파 리포산을 먹고 30분 뒤에 아침밥을 먹었대요. 3개월을 꾸준히 복용한 박정희 할머니는 야간 경련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결과였어요. 이 물질은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래요. 네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신데 말초신경 복구에도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거든요. 혈액이 잘 흐르면 손발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고 손상된 신경이 복구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신경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해요.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걷기 운동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발이 저려서 지면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마치 발이 면화로 감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했어요. 날씨 좋은 날 10분씩 천천히 걸었고 2주 후에는 15분으로 늘렸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운동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차이가 정확히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운동하는 날, 밤엔 경련이 훨씬 적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 한두 달은 매일 걷기만 했고 이후 3달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추가했어요. 발가락을 쭉 펴는 동작,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동작 같은 간단한 것들을 말이에요. 6개월쯤 지나니까 실내 자전거도 하기 시작했대요. 운동은 최소 주 3일 이상 30분씩 하는 게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혈당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운동 전에 간식을 조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5번째 방법은 따뜻한 온열요법이에요. 이건 신경말초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족욕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해서 15분 정도 담그는 거였어요. 이건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인데 너무 높지는 않아서 안전하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뇨로 인해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40도를 유지했대요. 절대로 대충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말고 온도계를 사용하라고 의사가 강조했다고 했어요. 자기 전 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거였어요. 마사지를 할 때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특히 종아리 뒷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 효과가 정말 신기했어요. 발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경련이 줄어들었으며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대요. 또한 온열요법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했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추가적으로 박정희 할머니는 찜질방도 자주 다녔는데 건식 찜질방에서 아주 낮은 온도인 50도 정도의 방에서 30분 정도 누워 있었대요. 여섯 번째 방법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 이완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우리 몸에 약 300여 가지 효소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그네슘이 근육의 긴장을 푸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병이 있으면 마그네슘 배설이 많아져서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박정희 할머니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 한 줌에는 8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좋아요. 시금치 100g에 약 79mg 정도가 들어있고요. 검은 콩도 100g에 약 100mg이 들어있어요. 호박씨에는 더 많아서 한 주먹에 약 150mg이 들어있대요.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간식으로 아몬드를 한 줌씩 먹고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나 검은 콩을 자주 해 먹었어요. 특히 검은 콩을 밥할 때 함께 넣어서 검은 콩밥을 만들어 먹었대요. 또한 미역국도 자주 끓여 먹었는데 미역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미역 10g에 약 30mg의 마그네슘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야간 경련의 횟수가 한 달에 2, 3번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처음에는 거의 매일 밤 경련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추가적으로 의사와 상담한 후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마그네슘은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자가 진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발이 저린다고 무조건 당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증, 신경염, 신부전, 척추질환 같은 다른 질병들도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혈액 검사도 받아야 하고 신경전도 검사 같은 특수한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절대로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도 처음엔 약을 안 먹고 싶어 하셨는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약을 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고 신경이 또 손상된다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함께 이런 방법들을 시행했던 거였어요. 약과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영양 보충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로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혈당 상태에서는 현기증, 두통, 의식 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건강한 식이요법을 따르셔야 해요. 네 번째는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발에 감각이 없는 분들은 부상을 입고도 모를 수 있거든요. 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후에는 발을 꼼꼼히 확인해서 상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제 정말 핵심 정리 시간이에요. 박정희 할머니가 발 절단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매일 측정하고 의사와 끊임없이 상담했어요. 둘째, 의료진과 함께 약물 치료에 충실했어요. 셋째, 비타민 B12를 주사로 정기적으로 보충했어요. 넷째, 알파 리포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규칙적으로 복용했어요. 다섯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최소 주 3일 30분씩. 여섯째, 따뜻한 물에 발을 불리는 온열요법을 매일 했어요.
일곱째,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음식으로 섭취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함께 했을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단 하나의 방법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방법을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밤마다 쥐가 나서 깨어나는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혹은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증상이 시작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하세요.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박정희 할머니처럼 이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행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박정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했어요. 발절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발절단을 권고했을 때 며칠을 흐느껴 울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리도 멀쩡하고 밤에 아무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거예요. 빨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회복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발 저림과 야간 경련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발절단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됐잖아요. 여러분도 박정희 할머니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밑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시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거거든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